난 요즘 제일 웃기는 게 여기저기 나와서 박지원 의원님 하시는 말씀이 너무 웃겨요. 이 양반이 스텝이 꼬이면서도 계속 이리 둘러치고 저리 둘러치고 이리 핑계대고 요새 유튜브 보면 그거 보는 재미가 꽤 있어요. 이분이 왜 이러실까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둘러대면서 이게 막 자기 이야기를 계속 땜빵하면서 또 그 다음은 넘어가고 막 김어준 총수랑 하는 얘기들 보셨어요? 오늘 제가 트위터를 알렸습니다. 너무 웃겼죠. 네. 아니 오래간만에 하셨네요. 너무 예의가 없어요. 지금 김어준하고 둘이 대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행자 보고 당신 자격 없다. 나한테 그런 질문할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 라디오. 네, 뉴스공장에서. 근데 그 김어준 총수가 엄청 참더라고요. 네. 자기 성질대로 하면은 거기서 정말 한 방 날릴 텐데 이 생방이니까. 네. 근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요. 이 사람이 그 생방이라는 것을 자기가 이제 활용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너 아무렇게 못할 거잖아라고 하면서 하는데. 굉장히 무례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짠하더라고. 맞아요. 오죽하면 이럴까. 근데 이제 우리가 복싱 경기에 보면 다리에 힘이 풀리잖아요. 그럼 바로 그렇게 상태가 오죠. 그러면 이제 펀치를 날리는 각도가요. 완전히 다르고요. 마구잡이로 막 휘두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오늘 허공에다가 막 주먹질하는 느낌. 너무 이상했어요. 앞뒤가 처음 시작하고 뒤가 또 달라. 네. 이분이 왜 이럴까. 지금 하여튼 국민의당이 뭐 조직적으로 관여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만 확실한 건 검증을 제대로 안 했던 거잖아요. 인터넷 검색 2번 한 게 다라고. 네. 이메일을 뭐 보냈다. 공당에서. 손수호 변호사님. 예.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10번을 소환했습니다. 검찰에서. 네. 그걸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10번을 소환을 했다.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아직까지 혐의를 못 잡고 있다. 이런 게 있고 확실한 확증이 있는데 아직 지금 진술을 못 받아내고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인내를 가지고 진술을 받아내려고 한다. 자백을요? 자백을. 전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10번이나 부른 이유가 뭐겠냐고. 뭔가 있으니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준서 부분에 대한 것은 구속영장을 찍고 구속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준서 부분은 끝났어. 그러면 윗선을 캐는 거잖아요. 예. 근데 계속 불러. 그럼 뭔가 검찰이 잡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했는데 이런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세요? 뭐 의원님 말씀은 언제나 합리적입니다. 아우. 정치해도 되겠어. 잘하실 거야. 이용주 의원 어쨌든 잠 못 이루는 밤이 지속될 것 같아요. 그죠? 이미 지금도 계속 그랬을 거예요. 더워서? 네? 열대야를 더욱더 강하게 느낄 것 같습니다. 우선 국민의당에서는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라고 처음부터 주장했고 자체 조사단도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이 됐으니까 이제는 단독 범행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도 이유미 씨 단독 범행으로 믿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여기서 단독 범행이라는 게 이제 조작을 단독으로 했다는 건데. 그렇죠. 예. 조작을 단독으로 했죠. 예. 그런데 이제 이유미 씨가 기자회견을 해서 국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 아니고 당의 최고위원이 연루됐으니까 그리고 그걸 퍼뜨린 거는 공적 조직이었으니까 이걸 단독 범행이라고 하면 조작 행위 그 자체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거니까 이제는 단독 범행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도 이준서 씨 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작을 단독으로 했다는 아니 거죠. 글쎄. 예. 그런데 우리 김총수께서도 방송을 통해서 그러한 얘기를 했다가 많이 피소당해봤는데 저도 많이 당했어요. 저는 지금도 재판받고 있어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예. 확정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갔을 때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그게 의심스러워요. 누가 전화, 아들, 회사, 본인 세를 놓고 카톡을 조작할 걸 알았겠어요. 누가 자기 동생을 데리고 앉아서 음성 조작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서 씨는 믿었고 또 바스스쿨 그분들이 다녔다는 그러한 명단인가 뭐 서류상 확인을 했고 또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니까 이메일 전화를 주니까 기자들이 그러한 내용으로 인터뷰 이메일을 보내도
본인이 열어보기는 했는데 답변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유미 씨는 이 두 분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상이 밝혀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런 것에서 완전 범죄에 따라서 넘어갔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철저한 검증 또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당시 당대표였던 저로서는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법적 사실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도 이준서 씨도 구속된 상태에서 어제까지 9번 하루에 10시간 이상 조사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보도 보면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검찰 수사를 좀 지켜보자. 그리고 뭐 다음 주에 이준서 씨가 기소될 거니까 그때 보면은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장은 잘 알겠습니다. 이제 근데 이유미 씨가 혼자 기자회견을 만약에 했다면 이 뭐 공신력도 없고 파급력도 없을 텐데 이제 유력 대선 후보를 낸 공당이 사실이라고 하니까 모든 매체가 바다를 쓴 거고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까지 구속이 됐으니까 이거를 이제 조작이라는 사실 자체 그걸 제작한 사람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단독 범행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제 알겠습니다. 똑같은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는데 예. 우리 김어준 총수도 방송을 하면서 그러한 것이 검증을 해서 믿을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방송했지만은 비소당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지금 다 끝났어요? 아직도 안 끝났는데요. 안 끝났으면 말할 자격이 없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재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데 그러면 김총수는 거기에 예. 이게 조작됐다, 사실이 아니다 알면서 방송하셨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했다 하더라도 국민의당이 이제 이유미 한 사람에게 속았다 이런 얘기만 계속 나오는데 그런 거 걸러놓으라고 당의 조직이 있는 거고 그걸 못했으면 공당으로서의 책임은 조작한 사람보다 더 큰데 그 책임 이야기가 제대로 안 나와서 제가 그 얘기를 계속 문제 제기하는 거고요. 책임 얘기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이준서 씨가 체포가 됐어요. 예. 근데 검찰 수사 결과로는 기자회견을 5월 5일 날 했는데 다음 날 사실상 제보자가 없다는 문자를 이유미 씨로부터 받았는데 그걸 삭제했다고 지금 드러났거든요. 그 사실은 아시죠? 보도를 통해서. 그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저도 그 보도를 보고 물어보았는데요. 그렇지가 않다 하는 얘기를 그러한 내용의 문자나 혹은 카톡을 받은 적이 없고 삭제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준서 씨 변호인은 얘기하고 있고요. 예. 남부지검에서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디에서 나왔는 팩트, 그 사실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검찰 수사 또는 이준서 씨 기소되는 그 기소장에 나타날 거니까 그걸 좀 봐야겠다 하는 유보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도되긴 했는데 아직 팩트로 확인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군요. 팩트 확인도 안 되고 남부지검에서도 그러한 게 없다라고 부인해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그러면 그 질문은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요. 만약에 그랬다면 사실 이준서 씨가 모른다는 건 이제 거짓말이니까요. 근데 그렇지, 그랬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겠죠. 예. 그거는 일단 질문을 유보해 놓겠습니다. 다음 기회로. 그런데 이제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부분입니다. 대표님이 이제 입장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 부인이나 딸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어떤 제보 녹취를 문재인 캠프에서 선거 나흘 전에 기자회견에서 대대적으로 퍼뜨렸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조작을 했어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일개 당원이 혼자 다 했다고 해요. 그럼 대표님은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럴 경우는 민주당 해체하라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겠어요? 안철수 후보의 따님. 혹은 뭐 부인, 예. 민주당에서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것처럼 뭔가 결정적. 과정에 대해서.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무슨 답변을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서. 답변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세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면. 입장을 바꿔서 하더라도. 예. 물론 우리가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네거티브 전술을 쓴 것은 문재인 후보 측에서도 우리도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다 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 보세요. 네거티브가 더 심해요. 우리가 거기가 좋다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과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네거티브가 아니라 이건 조작을 한 거니까 상대방이 똑같은 조작을 했을 때도 이건 그래서 상대방이 일개 당원이 혼자 다 했다고 하면 그냥 아니 네. 그 조작한 사실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몰랐다고 하는 거는 알겠는데요. 조작하는 것. 예. 동생하고 함께 앉아서 음성 파일을 만드는 것. 어느 사람이 그걸 생각했겠어요? 생산하기 힘든 일이죠.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 그걸 그렇게 했으니까 확정적으로 했으니까 알았으니까 결과가 이러니까 지금 답변해라. 뭘 답변해요? 대표님이 평상시하고 다르게 오늘 좀 꼬이십니다. 예. 해보세요. 이것 넘어가고요.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는 게 많아요? 대표님 답변이 계속 똑같을 것 같아가지고요. 저는 대표님이 사전에 이거를 알았거나 조사를 지시했거나 그럴 일은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이 선거를 한두 번 치른 분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네요. 그 대목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선거 도사신데요. 근데 이거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선 4일 전에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줄지도 모르는 기자회견이 있을 거다. 요 내용은 사전 통보를 했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없었습니까? 받지 않았어요. 그러한 것들을 받았다고 하면은 이준서 씨가 지금 구속 중이에요. 이유미 씨도 구속 중이에요. 그리고 김인원, 김성호 이 두 부단장도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사안을 당대표나 후보에게 사전에 지시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하거나 그러진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제 곧 발표합니다. 이런 보고도 안 하고 발표한다는 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 저도 말씀드리지만은 네. 국가기관이나 회사 조직이 아니에요, 정당은.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러한 모든 것이 당 대표에게 또는 후보에게 보고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믿지를 않고 있다고요. 이게 모든 사안이 보고되지는 않죠. 글쎄, 제 말씀 들어보세요. 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네네. 보고되지 않았겠느냐? 보고했을 거다. 이게 국민적 상식이고 그렇죠. 실제는 없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검찰이 밝힐 몫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현재 몇 날 며칠 조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알겠고요. 예. 만약에 제가 알았다고 하면은 이실직고하는 게 낫지. 지금은 거짓말하는 게 제일 나빠요.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거듭 제가 조크로 얘기합니다마는 스티브 잡스가 핸드폰 만들어 놔서 모든 것은 거기에 기록돼 있어요. 그러한 것이 과학적으로도 없는데 그래서 지금 일반 상식과 법적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알겠고요. 예.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이유미 씨가 조작을 혼자 했을지언정 그 활용된 정보는 혼자 구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시민사회수석 딸이 문준용 씨 또래라거나 은행 꿀보직에 있다든가 이런 정보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글쎄요. 그 자체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문재영 씨 개인도 시민사회수석도 그러고 진상조사단이 구성됐을 때는 이미 이유미 씨의 신변은 검찰에 확보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유미 씨 혼자서 알 수 없는 정보라는 건 인정하시죠? 제가 사실을 모르는데 인정을 어떻게 해요? 아니 이거는 이미 나온 내용이니까요. 이런 내용이더라도 나왔는데 저도 모른단 말이에요. 당연히 모르시겠죠. 제 말은 이유미 씨도 몰라야 하는 내용인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금은 검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팩트 중심으로 가야 돼요. 이게 이런 내용이 나온 건 팩트입니다. 팩트. 알았을 걸 어떻게 합니까? 모르신다. 적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았을 거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게 개인이 알 수 없는 정보라는 건 맞죠? 그 자체도 모르겠어요, 나는. 개인이 알 수 없는 정보는 맞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기가 어디에서 어떻게 습득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준서 씨는 끝까지 그 두 사람의 증인만 보호를 하면 된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그 신세대들이라 대화보다는 카톡, 문자, 바이버로 뭐 전부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걸 쭉 보면은 물론 부분 이준서 씨가 의심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걸 믿고 들어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9일 날이 선거인데 8일 날 처음으로 이준서 씨가 뭐 조작이냐 하고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박지원 전 대표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이분이 왜 이럴까? 지금 하여튼 국민의당이 뭐 조직적으로 관여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만 확실한 건 검증을 제대로 안 했던 거잖아요. 그 인터넷 검색 2번 한 게 다라고. 네. 이메일을 뭐 보냈다? 공당에서. 손수호 변호사님. 예.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10번을 소환했습니다. 검찰에서. 네. 그걸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10번을 소환을 했다.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아직까지 혐의를 못 잡고 있다. 이런 게 있고 확실한 확증이 있는데 아직 지금 진술을 못 받아내고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인내를 가지고 진술을 받아내려고 한다. 자백을요? 자백을. 전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10번이나 부른 이유가 뭐겠냐고. 뭔가 있으니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준서 부분에 대한 것은 구속영장을 찍고 구속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준서 부분은 끝났어. 그러면 윗선을 캐는 거잖아요. 예. 근데 계속 불러. 그럼 뭔가 검찰이 잡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했는데 이런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세요? 뭐 의원님 말씀은 언제나 합리적입니다. 정치해도 되겠어. 잘하실 거야. 이용주 의원 어쨌든 잠 못 이루는 밤이 지속될 것 같아요. 그죠? 이미 지금도 계속 그랬을 거예요. 더워서? 네? 열세야를 더욱 더 강하게 느낄 것 같습니다. 우선 국민의당에서는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라고 처음부터 주장했고 자체 조사단도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이 됐으니까 이제는 단독 범행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도 이유미 씨 단독 범행으로 믿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여기서 단독 범행이라는 게 이제 조작을 단독으로 했다는 건데. 그렇죠. 예. 조작을 단독으로 했죠. 예. 그런데 이제 이유미 씨가 기자회견을 해서 국민들에게 허위사실 유포한 거 아니고 당의 최고위원이 연루됐으니까 그리고 그걸 퍼뜨린 거는 공적 조직이었으니까 이걸 단독 범행이라고 하면 조작 행위 그 자체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거니까 이제는 단독 범행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도 이준서 씨 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작을 단독으로 했다는 아니 거죠. 글쎄. 예. 그런데 우리 김총수께서도 방송을 통해서 그러한 얘기를 했다가 많이 피소 당해봤는데 저도 많이 당했어요. 예. 저는 지금도 재판받고 있어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예. 확정적으로 믿을 수 있는. 난 요즘 제일 웃기는 게 여기저기 나와서 박지원 의원님 하시는 말씀이 너무 웃겨요. 이 양반이 스텝이 꼬이면서도 계속 이리 둘러치고 저리 둘러치고 이리 핑계대고 요새 유튜브 보면 그거 보는 재미가 꽤 있어요. 이분이 왜 이러실까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둘러대면서 이게 막 자기 이야기를
계속 땜빵하면서 또 그 다음은 넘어가고 막 김어준 총수랑 하는 얘기들 보셨어요? 오늘 제가 트위터 날렸습니다. 너무 웃겼죠. 네. 아니 오래간만에 하셨네요. 너무 예의가 없어요. 지금 김어준하고 둘이 대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행자 보고 당신 자격 없다. 나한테 그런 질문할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 라디오. 네, 뉴스공장에서. 근데 그 김어준 총수가 엄청 참더라고요. 네. 자기 성질대로 하면은 거기서 정말 한 방 날릴 텐데 이 생방이니까. 네. 근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요. 이 사람이 그 생방이라는 것을 자기가 이제 활용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아무렇게 못할 거잖아라고 하면서 하는데. 굉장히 무례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짠하더라고. 맞아요. 오죽하면 이럴까. 근데 이제 우리가 복싱 경기에 보면 다리에 힘이 풀리잖아요. 그럼 바로 그렇게 상태가 오죠. 그러면 이제 펀치를 날리는 각도가요. 완전히 다르고요. 마구잡이로 막 휘두르는 거거든요.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오늘 허공에다가 막 주먹질하는 느낌. 너무 이상했어요. 앞뒤가 처음 시작하고 뒤가 또 달라. 네. 그러한 믿음이 갔을 때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저는 지금도 그게 의심스러워요. 누가 전화, 아들, 회사, 본인 세를 놓고 카톡을 조작할 걸 알았겠어요. 누가 자기 동생을 데리고 앉아서 음성 조작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서 씨는 믿었고 또 바스스쿨 그분들이 다녔다는 그러한 명단인가 뭐 서류상 확인을 했고 또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니까 이메일 전화를 주니까 기자들이 그러한 내용으로 인터뷰 이메일을 보내도 본인이 열어보기는 했는데 답변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유미 씨는 이 두 분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상이 밝혀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런 것에서 완전 범죄에 따라서 넘어갔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철저한 검증 또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당시 당대표였던 저로서는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법적 사실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도 이준서 씨도 구속된 상태에서 어제까지 9번 하루에 10시간 이상 조사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보도 보면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검찰 수사를 좀 지켜보자. 그리고 뭐 다음 주에 이준서 씨가 기소될 거니까 그때 보면은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장은 잘 알겠습니다. 이제 근데 이유미 씨가 혼자 기자회견을 만약에 했다면 이 뭐 공신력도 없고 파급력도 없을 텐데 이제 유력 대선 후보를 낸 공당이 사실이라고 하니까 모든 매체가 바다를 쓴 거고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까지 구속이 됐으니까 이거를 이제 조작이라는 사실 자체 그걸 제작한 사람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단독 범행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제 알겠습니다. 똑같은 답변이